내 사랑의 짝대기는 오직 윤석열이야. 나는 윤석열 너만 바라보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받지 않을 거를 알고 있어요. 갑자기 범죄자라고 해서 안 만나던 이재명을 만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만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빌드업이 좋아요. 할 거 다 하고 양보도 다 했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회자가 되면은 결국은 더 손해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결할 때 가짜고 부결할 때 부짜잖아요. 단결 단합이 무언측한 단결 단합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 깃발을 들고 같이 나아가자 이런 의미고요. 해당 행위를 해놓고도 징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분의 시그널 지수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만 일단 보여주세요. 네, 김준일 에디터님 4점, 배종찬 소장이 2점. 네, 두 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여야 회동 뭐 제안을 했는데 또 아니 그거 말고 대통령 포함해서 3자 회동 이렇게 역제안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초반에 뭐 영수회담 얘기했다가 자꾸 이렇게 제의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속내는 뭘까요? 약간 김기현 대표는 너는 뭐 너랑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라는 약간 뭐 그런 일단은 건가요? 내 사랑의 짝대기는 오직 윤석열이야. 네, 나는 윤석열 너만 바라보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받지 않을 거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고, 윤석열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갑자기 범죄자라고 해서 안 만나던 이재명을 만날 사람이 아니야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만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입니다. 저는 만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빌드업이 좋아요. 우리가 나는 다 할 거 다 하고 양보도 다 했고 했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계속 뭐 제안에 이게 이제 계속 기사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회자가 되면은 결국은 더 손해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년 8개월이 됐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 범죄 혐의가 있든 뭐가 됐든 이게 무슨,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 그 취업 청탁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분이에요.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인간적으로 싫은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현명함, 뭐 이런 일방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제안도 또 하고 이제 이런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내각 총사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롭지 않아요.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당이 내각 총사퇴 주장하는 거는 보수 정당이 뭐 한 사례도 많고 뭐 민주당이 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특히 안 좋은, 그러니까 정부에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냥 뭐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미스매치 아니냐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서로 좀 미스매치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그널 점수를 높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 내각 총사퇴 이런 걸 내걸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뭔가 좀 민생 이야기 해보자. 아니 정작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만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설사 만나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만나서 얼굴 붉히는 일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서로 멱살 잡을 일밖에 없어요. 내각 총사퇴 안 해요? 예의가 없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우리가 만나?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만나자는 뜻일까? 오히려 저는 의도가 별로 만날 의도가 그렇죠. 없다. 오히려 저는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낫다. 먼저 만나야 되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만날까? 이재명 대표를.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또 이제 법적 인식으로는 네. 피해자다 이런 게 있지만 저는 더 크게는 아니 대선에서 패했으면 한 표를 지든 두 표를 지든 좀 이제 물러나서 이선 후퇴해서 네. 그래야 이게 대선 승부가 아니냐고. 예전에 우리 정치는 그랬거든요. DJ는 그랬다니까요. 딱 대선 결과 나오니까 삼당합당했던 YS한테 패했잖아. 그래도 DJ는 뭐지? 정계를 은퇴합니다. 이러면서 은퇴를 해요. 근데 지금 정계 은퇴도 안 하고 무슨 저기 오히려 국회의원 됐죠. 출마하고 바로 그냥 뭐 아무런 대선 패배에 대한 그 책임 자체가 없고 뭐 대장도 온갖 이 사법 리스크가 튀어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 대선은 뭐지? 또 계속 대선 연장전이야? 이것 때문에 저는 안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살려주는 게 좋아요. 왜? 아, 오히려 김기현 대표를 딱 만나면서 민생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의대 정원 이런 거는 우리 김 대표가 좀 주도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김 대표는 또 의기양양되는 거잖아요. 다수당의 대표가 나를 좀 인정해주네. 그럼 지금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김 대표인데 가서 나 이거 김기현인데 이거 할 거야 이러는데 눈통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통화해서 그런 거. 약간 돌려받기 성. 이거 약간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약간 이 비판의 목소리 아닌가? 포용력을 좀 가져요. 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네네네. 나도 알아요. 자제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 내에는 내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 네.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어디 여야 회담 갔다 와서 더 의기양양해지고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자신감이 내겠다. 붙고 내가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밀어줄 테니까 뭐 자신 있게 좀 김기현 대표가 해봐요. 혁신과 변화를 나도 할 테니까 나는 이게 더 전략적으로 옳은 거 아닐까. 이게 오히려 만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시나리오가 쫙쫙 갈리네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순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일단 말을 피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좀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3자 회동을 이제 제안을 하니까 여야 대표회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양자회담 하자고 한 거를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먼저 하면 생각해 볼게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라는 거고 이진복 수석도 얘기를 한 게 그쪽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여기는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행선이에요. 계속 사랑의 짝대기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 서로.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냥 명분 쌓기고 사실 안 중요합니다. 만나면은 뭐가 바뀔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존중과 신뢰가 없습니다. 양측이 모두. 예. 대통령도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나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공생관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난다고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한쪽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서 네. 만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총선이죠. 저는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협치나 통합은 말풍선에 그칠 뿐 실제로 해결책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테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겸손하고 이제 본인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저는 총선까지 가봐야 되는 총선 전까지는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어쨌든 만날 가능성이 낮지 않고 높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복잡하니까 굳이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활동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얘기한 게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 관련된 걸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거기서 끝나자마자 잠시 미뤘을 뿐이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화면 양면 전술이냐 뭐 이렇게 막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니까 요 가결파 의원 5명에 대한 요거는 말씀- 제가 좀 짧게 아, 좀 네, 먼저 네,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또 분석적으로 하실 말씀이 많을 테니까 네. 길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진정성을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세대가 확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또 핵심 또 열혈 지지층 내에서는 아 봐라 우리 역시 이재명 대표가 통크다 와서 더 이상 징계한 가결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명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도가 높은 수박 의원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봐라 저런 사람이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당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최고위원은 아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지만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네. 또 뭐냐면 밑에 살짝 이 스며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며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공며드는 게 뭐냐면 공천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합리적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다 날려주겠다. 다 날려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격 공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지금 다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명계 다 싹 갈아치우겠다. 네네. 그런데 저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확보할 수가 없다. 진정성이 인식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이상민, 그 다음에 사무총장 김종민, 아이고야.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조홍천 임명하면 와! 끝났다! 이제 진명 빈명 없다! 이렇게 되지. 만세가 나오겠죠. 예. 저는 이 정도의 조치가 그 아니라면 정도의 진정성이 아니라면 결국 12월 달에 12월경에 20-30여 명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일단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부터 먼저 이상민 조홍천을 좀 공관위원장 뭐 여기로 한다고 말도 안 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존중하지만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자, 왜 정청래랑 이재명이 메시지가 다른가?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고 아예 짜고서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알아서 각자 움직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청래 너는 가결파 징계하자고 얘기해. 나는 여기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청래의 포지션은 일관되고 정청래 의원은 그 소위 말하는 강경 지지파들 여기 개딸들 뭐 아카 개딸들 여기에 지지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롤플레잉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이제 갈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짜고 치는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제 공천 문제 말씀하셨는데 총선에서 너무 크게 이기고요. 네. 그 지방선거에서 너무 대패를 했어요. 예. 지난번에 네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출마를 하고 싶으면은 보통은 내부에 의원들이 있는 데보다는 의원들이 없는 곳에 나가서 내가 저쪽 땅을 이겨보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수도권에 나갈 곳이 없는 거야. 다 현역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지니까 구청장들부터 해가지고 뭐 시장들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지금 다 실업자가 됐으니까 지금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공천 물갈이를 할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가지고 하면은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현역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역은 어쨌든 당원들의 표밭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청래 의원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비명계를 완전히 너를 사면하노라 하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친명으로 따르던 사람들한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너한테 당대표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사면하면은 나는 어디로 출마해? 네. 그러니까 여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긴장감을 주고 친명들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원외에 있는 친명들한테도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이들한테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은 니들이 이 사람들을 제끼고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은 당에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당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 뭐 에이토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기사 어제였나 기사를 썼어요. 이게 이제 원외에 있는 친명 인사들이 지금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다가 이제 출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아까 뭐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광진, 그렇죠. 뭐 네. 은평을 그러니까 서울 뭐 같은 데는 평균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진짜 민주당 이게 한번 검색해 내부에서만, 보시면 예. 지금 비명계 있는 쪽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선에서 승리하면 나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안 싸움 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뭐 에이토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갈등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결단이잖아요. 네. 그거 되겠어 하는데 그걸 만들어냈을 때 이 유권자들 전체 유권자들이 저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량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파격적으로 이상민 공천관리위원장, 오히려, 김종민 사무총장, 그 다음에 조홍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니 이걸 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당하면 안 돼.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탈당을 해? 그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돌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지역구에 비명계 현역 중진이라면 내 지역구에 누가 계속 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나중에 경선할 때 내가 유리할까? 내 타격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당원들 투표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고 이래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는 비명계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아하, 이 그래서 상황에서는 비명계다.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뭐 어쨌든 친명 일색으로 공천이 되면 이게 당에는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이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원직 원내대표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참석 인원들 중에 어쨌든 그 비명계 쪽과 가까운 분들도 좀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뭐 그런 조언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나오겠죠.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파 갈등이 완전히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한테 최선이냐라고 네.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계파 갈등이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돼요. 근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한 뭐 40-50명이 막 떨어져 나가는 정도까지 되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계파 갈등이 없으면은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당에 분란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적절한 선에서 유지를 한다라는 건데 탈당에 대한 명분을 안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목표일 거예요. 그럼 공천 룰을 진짜 엄청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 룰을 건드리면 안 되죠. 오히려? 공천 룰을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크게 거의 안 건드리고 민주당이 맨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그런데 당원들이 이를테면은 컷오프 시켜버려. 네, 당원들이 컷오프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비명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발은 하겠죠. 근데 그렇죠. 공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탈당을 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인재 경선불복 이제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인재 네. 방지법.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나가는 순간 이제 출마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징계를 이런 식으로 안 해버린다 하면은 탈당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를 가지고 탈당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계파 갈등을 관리하는 거지 이거를 없앨 생각이 없고 없애는 게 반드시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영직 원내대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계파 갈등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징계에 대해서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냥 그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대거 탈당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뒤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있느냐 거기에 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변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인데 요 이제 SNS에 이제 방송 출연하고 뭐 대학 강연 나가고 이런 그렇죠. 일정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제 어쨌든 뭐 근데 또 계속 해오던 비슷한 일정이에요. 네. 근데 이걸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런 행보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인식은 뭐냐면, 이재명이 쓰러지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뒤에 서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의 대안으로까지는 본인의 영향력이 구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일찌감치 단식을 했었어야 돼. 이낙연 전 대표요? 그렇죠. 단식해서 왜? 이유 아니 명분이 이거 있을 아니 거예요. 명분이 있죠. 왜냐 우리 또 빛나는 동아일보 출신인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은데요. 단식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이제 고령이에요. 예. 그러다가 전 총리까지 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분이 단식까지 할까?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놓쳤어. 뭔가 시기를 그렇죠. 놓쳤다. 그러니까 빨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나 배종찬 소장을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만나야 되는데 네. 아직 연락이 없기도 하고 아. 뭐 번호가 나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방법은 본인이 오래 버틸 수 밖에 없어요. 이른바 우리가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네. 존버야. 그래서 그래야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는 그 순간 김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를 그렇죠.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대표가 고령이에요 생각보다. 연세 많으신가요? 예, 52년생이거든요. 아. 누구랑 동갑인 줄 알아요? 박근혜. 이해찬 대표랑 이해찬. 동갑이에요. 자, 이해찬 대표는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한테 선배라고 불러요.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동갑인데. 근데 정계 입문이 더 선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를 하지만 이제 동갑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데 덜 들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워낙 이제 약간 이제 좀 거동이 약간 불편할 그렇죠. 수준의 예. 이제 뭐 신체가 네네. 좀 기능이 저하된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생각보다 이낙연 대표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극딜 거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은 사법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낙연한테 기회가 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누구한테 기회가 오죠? 하여간 이낙연은 아니에요. 어나더 예, 왜 이런가? 그런 지금의 이낙연의 포지션은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약간 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요? 예, 당내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높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할 일은 이재명에 대한 안티 포지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좀 지지자들의 더. 마음을 얻을 것인가 민주당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네. 약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뭔가 조금 존재감을 좀 더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재명이 떨어지고 낙마를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제 대안으로 당대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기회가 아니면은 사실 물 건너간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줄 평 짧게 듣고 저희 지금 더 중요한 지금 이뇨한 혁신이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예. 요거 들어야 되니까 네. 한 줄 평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부터. 예. 모든 관계의 시작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영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부부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핸드폰을 다 올려놓고 이제 핸드폰은 다 스피커폰으로 하자 그랬는데 뭐 누구는 게이였고 누구는 네. 뭐 딸내미가 뭐 어디 네네네. 남친이랑 여행 가고 막 약간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밀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하여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명과 친명의 이런 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다름을 인정하면은 상당히 많은 게 해결이 된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는 좀 만나시라. 본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절대 이거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도려내야 된다. 아하, 누구한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네. 대표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 얼마나 크게 저는 도려낼 수가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은 도려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하,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그렇죠. 파격적인 혁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이재명 대표도 산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2년 뒤에 3년 뒤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하지만 그때 만약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비단 주머니가 있다면 이상민 공천관리위원장 그다음에 조홍천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민 녹취 아닙니까? 이 정도는? 사무총장 녹취 아니야 녹취? 똑같은 말. 녹취보다는 수치네요. 수치잖아요. 네. 아 근데 뭐 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혁신적 파격적인 혁신이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필요해요. 두 분의 요구 한번 잘 들어봤고요.